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유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구지검에 위치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동생 유가려 씨가 출석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남배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간첩 조작 사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려 씨는 진상조사단에 최초 수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이 아니라고 말하자 검찰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진술을 유도한 겁니다. 검사에게 이제 그 사실을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되면 도와 못 준다. 수습하기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진다. 가려 씨는 또한 지난 2012년 국정원 구금 당시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하고 가혹행위를 받은 부분도 조사단에 자세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이 체포한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며 여동생 가려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려 씨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 가운데 2명만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또 유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 사실이 확인됐고 유 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국정원 수사팀을 사법 처리했지만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 공판 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과 은폐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했고 더 나아가 유 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제출한 위치 정보와 출입경 기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정황이 있었지만 수사검사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공판 담당 검사도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증언한 탈북민들에게 증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등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현 시대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던 제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간첩 혐의는 조작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7년, 8년이 될 가능인데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에서 다시 진실을 밝히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고하게 간첩죄를 씌우려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 씨 가족. 법원은 국가가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170일 넘게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막은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란 거짓 진술을 받아냈고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은 이 거짓 진술이 뒤집힐까 봐 불법 구금 상태를 그대로 묵인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를 받자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 씨의 북한과 중국 간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고 검사는 이걸 법원에 증거로까지 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현 시대 상황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던 다른 혐의를 찾아내 이른바 보복 기소까지 했다며 명백한 불법 공소권 남용이라 못 박았습니다. 이 같은 간첩 조작은 검찰 과거 사이가 이미 상당 부분 밝혀냈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만 일부 기소하고 검사들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작했던 가해자들 또 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처벌은 미진하고 있습니다. 꼭 제도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씨 가족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잘못했다며 사과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에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우성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이시원 검사는 간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같이.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 씨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였는데 나중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해온 이시원 전 검사는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이라며 재판에 넘겨 징계까지 받은 전직 검사에게 윤 당선인은 공직기강 전반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당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가 찬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